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브르 궁에 관해서 듣기도 전부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가난했기에 파리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틴은 숲을 산책하다가 아주 낡고 오래된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에는 먼지가 가득했으나 그녀는 거울의 중앙에 우아한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크리스틴은 거울을 집으로 가져가 깨끗이 닦아내었습니다. 단순히 낡은 거울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을 통해 그녀는 그녀가 직접 본 적도 없고 아직 방문하지도 않은 여러 그림들이 전시된 넓고 화려한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루브르 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울은 마법의 거울이었고 크리스틴은 집에 앉아 루브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통해 루브르를 관찰하며 그곳의 작품들을 하나씩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리스틴은 그림들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이 루브르로 가는 창문이 되는 이 경험을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서 한 비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을 통해 그녀는 거울 속의 루브르와 현실의 루브르를 이어주는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기를 낸 크리스틴은 그 문을 통과하여 실제 루브르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할 모험을 경험하게 되며 그녀가 그림과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배운 내용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숨겨진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특별한 보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후 크리스틴은 매일 밤 생성되는 문을 통해 루브르를 방문하여 새로운 비밀을 탐구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발전시켰고 마법의 거울은 그녀의 특별한 비밀이자 지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판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신비로움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황금사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고 매년 봄이 되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과를 맺었습니다. 이 사과를 한 입 먹으면 어떤 병도 낫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과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사과를 훔쳐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과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과는 매번 간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의 젊은 기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장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기사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 나무 근처에 숨겨서 밤새 감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첫째 날 밤 장은 나무 가까이에 숨어서 밤하늘을 지켜봤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숲속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 속에서 아름다운 요정들이 등장하더니 사과 나무 주위를 춤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은 매혹된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정들은 황금 사과를 하나씩 따기 시작했고 장은 그제야 범인이 요정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장은 가까운 수도원의 현자에게 나아가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현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후 장에게 요정들이 사과를 훔쳐가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속성을 위한 특별한 엘릭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정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장을 믿고 용기를 내어 또다시 숨어있던 자리로 돌아간 장은 요정들이 나타났을 때 조심스럽게 나무 앞으로 나가서 요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며 마을과 요정들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정들도 장의 용기와 진심을 느끼고 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장은 요정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정들은 매년 사과 수확 시기에 마을을 도와 마법의 축제를 열었고 마을은 요정들이 엘릭서를 만들 수 있도록 사과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과 요정들은 서로 도우며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장은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그의 용맹함과 지혜로 모두에게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날들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미라벨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벨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어린이였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을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정원사였고 그들의 정원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곳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라벨의 정원은 특별한 단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정원의 어느 한 구석에서 아름다운 빛이 반짝이고 환상적인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들은 단 한밤 동안만 피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라벨은 항상 이 꽃들의 이야기에 마음 설레었고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정원으로 들어가 피어나는 꽃들의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그 순간 옆에 있는 오래된 떡갈나무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이 정원이 마법에 걸린 이유를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곳은 요정들이 사는 숲이었지. 나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점점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정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 이 정원은 요정들의 마지막 쉼터가 되었고 그들이 떠나기 전 이곳에 마법을 걸어 특별한 날이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단다. 미라벨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떡갈나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요정들은 너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었단다. 그래서 이번 달의 보름달이 특별한 것은 내가 요정들을 직접 만나게 될 운명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순간 보름달이 정원의 중심을 환하게 비추자 미라벨의 눈앞엔 작은 요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라벨을 반겼고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마음속의 순수함과 마을을 위한 사랑을 담아낸 작은 수정 구슬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라벨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정원을 찾아갔고 그녀는 요정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지혜로운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라벨은 자라면서 마을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성장하였고 그녀의 정원은 여전히 마법과 비밀로 가득 찬 채 남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비밀의 꽃은 아직도 보름달마다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깊고 짙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벨레포레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다. 벨레포레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는 마법사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의 이름은 엘로이즈였으며 그는 세상을 탐구하고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법사였다. 엘로이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했으며 그의 마법의 힘이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숲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자 했고 자신의 마법으로 숲을 가꾸며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영혼들,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마을 근처에는 소피라는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매우 많아 벨레포레 숲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소피는 숲속 마법사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소풍 가방을 꾸리고 혼자 숲으로 모험을 떠났다. 숲속 깊이 들어가면서 소피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었다. 다양한 색깔의 나비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고 나무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듯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점점 호기심이 커져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소피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엘로이즈가 나타났다. 엘로이즈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놀랐지만 소피의 맑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소피. 너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온 거겠지? 엘로이즈가 말했다. 소피는 깜짝 놀랐지만 엘로이즈가 친절한 마법사라는 것을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로이즈는 소피에게 숲의 신비와 마법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숲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을 존중하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또한 마법은 자연을 해치는 것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소피는 엘로이즈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법사는 그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자연의 마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강가의 물을 맑게 하고 병든 나무를 회복시키며 소중한 하루를 보냈다. 소피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엘로이즈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서 숲속 생명 세계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그 후로 소피는 종종 숲을 찾아갔고 사람들에게 숲의 비밀과 자연의 번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벨레포레 숲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엘로이즈의 마법은 사람들과 자연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벨레포레 숲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의 마법과 자연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잔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과 자연을 사랑했으며 매일 아침 숲을 거닐며 다양한 꽃들을 모으곤 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언제나 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향기는 마을 전체에 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잔은 숲의 깊은 곳에 있는 신비로운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그녀가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는 그 꽃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잔은 그 꽃을 더 잘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꽃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잔을 꽃의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꽃의 왕국은 온통 꽃들로 이루어진 마법의 나라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꽃들이 말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잔은 이 놀라운 광경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꽃들이 무척이나 슬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용암과도 같은 화염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악한 마녀 카르미나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르미나는 꽃의 왕국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추악한 영광을 위해 꽃들을 시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꽃들은 잔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자신의 용기를 모아 카르미나를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잔은 카르미나의 성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성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잔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모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맹렬한 폭풍을 헤치고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는 숲을 지나 마침내 카르미나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카르미나는 잔이 자신을 무찌르러 왔다는 사실에 비웃었지만 잔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꽃의 왕국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잔은 카르미나의 약점을 찾아내 그녀를 물리쳤습니다. 카르미나가 사라지자 꽃의 왕국은 다시 평화와 아름다움을 되찾았습니다. 꽃들은 잔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녀에게 특별한 꽃다발을 주었고 꽃은 마법을 지니고 있어 잔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녀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잔은 꽃의 왕국에서 헤어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그 꽃다발을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꽃의 왕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의 용기와 모험담에 감동하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잔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꽃들을 사랑하며 살았고 그녀의 이야기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졌고 그 까닭은 여전히 잔의 후손들이 지니고 있어 그들의 삶을 사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의 왕국은 계속해서 마법과 아름다움으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